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해도 늘 엄마 역할만 했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왜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엄마를 따라 요리하는 흉내도 많이 내고 늘 치마 입기를 좋아하니까 주변 어른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주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엄마는 내심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셨다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제 꿈은 똑같았어요. 사회생활보다는 시집이 더 가고 싶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맞선도 많이 봤죠. 그러나 맞선 본 남자 중에는 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제 직장 상사였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시집가서 엄마 되는 게 꿈이었다 보니 처음부터 저는 남편의 비위를 열심히도 맞췄습니다. 눈치를 살살 보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갖다주고 챙겨주고 했더니 저를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표했는데도 남자가 무슨 돌덩이처럼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남자한테 시집을 못 가겠다 싶어서 그만두었는데 남편이 불쑥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 아파요? 저요? 아니요. 저 건강한데요? 아, 그럼 기분이 안 좋은 건가? 그건 맞아요. 혹시 나 때문이에요? 그게 남편이 먼저 건 첫 대화였어요. 그날 남편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남편을 따라 갈비집에 갔는데 고기를 구워서 죄다 제 그릇에 나눠주더라고요. 왜 다 저만 주세요. 같이 먹어요. 늘 나만 챙김받는 것 같아서요. 먹어요. 오늘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순간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회사에서도 은근히 저를 계속 챙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불쑥 그러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연애 시작도 안 했는데 덥석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데 정말 제 이상형인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는 저도 덥석 잡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제 대답이 너무 의외였는지 남편이 오히려 여러 번 되묻더라고요. 좋다고요? 진짜 좋다고요? 네. 아니,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 결혼해서 엄마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 되는 게 꿈이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남편은 한바구음을 지었고 석 달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몇 년은 회사에 다녔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 문제로 속상해하자 남편이 그랬어요. 회사를 좀 쉬는 건 어때? 스트레스가 많아도 임신이 어렵다던데. 그럴까? 그래도 아기 낳기 전까지는 같이 벌고 싶었는데. 나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진짜? 그럼 연봉도 더 많아질 거니까. 당신은 쉬면서 임신 준비에 집중해. 저는 남편의 배려에 크게 감동했고 이제는 그저 저의 꿈이라서가 아니라 남편에게도 예쁜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직장을 관두니 확실히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임신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먹고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무래도 우리 둘 중 불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안겨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뭐가 미안해. 안 생기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난 당신한테도 예쁜 아이 낳아주고 싶었단 말이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은 제가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몸고생할까봐 걱정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무엇이든 해봐야 했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죠. 여보, 나 임신했어. 뭐? 정말이야? 응, 우리들의 아이가 생긴 거야. 임신이 되고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했는데 남편도 처음에 믿기지 않는 건지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초음파 사진까지 보더니 그제야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덕분이야. 당신도 좋지. 그럼 좋지. 당신이 고생할까봐 만류했던 거야. 어떡해. 믿기지가 않아. 나 이미 안정기야. 그래서 당신한테도 말한 거야. 전에 여러 번 유산됐잖아. 그랬어? 혼자 마음 졸였겠는데?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공한 거 있지. 나 지금도 너무 떨려. 우리 아기 만날 생각에. 임신에 성공하고 보니 이미 노산의 나이라 병원에서도 특별 관리까지 받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어찌나 마음이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을 편히 먹으라고 하는데 행여나 임신을 앞두고 또 뭔가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그렇게 15년을 기다려 아이를 만난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좀 의외의 기분도 느꼈어요. 아기가 너무 쭈글쭈글해서 그런지 얘가 정말 내 뱃속에 있던 애가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다 웃다 하니까 남편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여보,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여보, 내 생각보다 아기가 너무 못생겼네? 좀 지나면 더 예뻐질 거야. 조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은 나는데 15년을 기다렸던 애가 못생겨 보이는 게 너무 웃겨. 솔직히 나도 좀 그렇긴 해. 그러나 아이와의 낯가림도 잠시,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키울수록 더 정이 커지는 거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이 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도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아니까 이해하는 눈치였죠. 무엇보다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자 표정부터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야근도 잦았는데 전보다 야근도 줄어든 것 같아서 희한해서 물었죠. 요즘은 야근이 적은 것 같네? 요즘엔 일을 퇴근 전에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 있어. 어머, 나만 아들 바보가 아니네? 그게 나도 모르게 없던 힘도 솟아나네. 아이는 우리 부부의 삶의 새로운 도전이자 목적이 됐고 우리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좋아서 5살이 될 때까지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니 친구 만날 기회가 아무래도 적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그만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어린이집에 보낸 첫날 보내놓고 제가 울었습니다. 애를 떼어놓는 게 처음이라 울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정도면 제가 아이에게서 분리불안인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오히려 아이는 너무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제가 다 섭섭할 정도였죠. 남편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는 게 제가 잘 키웠다는 방증이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충분히 잘 줘서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있나 보다 믿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가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응급실로 가는데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도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도착한 남편도 넋이 나간 얼굴이더라고요. 여보, 어떡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제 어깨를 감싸는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는데 아이를 잃고 나니 그 지옥은 차라리 견딜만한 지옥이었더라고요. 아이를 보낸 후 저는 종일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아이 생각만 했어요. 돌잔치 때 돌잡이 하던 영상, 불과 얼마 전에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던 영상. 휴대폰 사진첩은 용량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에 관한 흔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도 밥 한 끼 먹지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정신을 차려보면 저녁이었고 정신을 차려보면 아침이고 그랬어요. 남편도 견디다 못해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 온종일 이러고 있잖아. 이것도 못 참아주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우리 애를 낳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알지, 아는데 나는 생각 안 해? 같이 사는 나는! 지금 나더러 당신을 고려해달라는 거야? 결국 당신 챙기라고 우리 애를 팔아? 알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당신 하늘에 있는 우리 애 들먹이면서 핑계 댔잖아. 여보, 솔직히 나 지쳐. 당신이 임신하겠다고 15년을 전전긍긍할 때도 힘들었어. 나는 그때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오로지 임신에만 집중했잖아. 언제나 나는 이순이었고. 당신 인생의 목표는 그저 아이였어. 나는 당신이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였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싶었어. 당신도 아이 태어나니까 좋아했잖아. 결국 운명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 말 다 했어? 뭐? 운명이 아니야? 애초에 없어야 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무 하나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집착?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지금 집착이라고 했어?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아.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수십 번도 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다는 둥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표현한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새빵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남자가 주는 위자료 안 받는다고 성질만 부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직전까지도 저를 설득했었어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 다시 연락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지금은 당신도 나도 힘들어서 그래. 힘든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가라앉아?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 평생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 애 기억하면서 살 거야. 당신은 잊고 살면 되겠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던 애처럼. 여보. 이제 여보라고 하지 마. 우리의 납골 땅에도 절대 오지 마. 찾아오면 당신 모르게 옮겨버릴 거니까. 이혼 후 1년은 먹고 살기 위해 움직였어요. 차라리 몸을 움직이니 머리는 좀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혼자 있는 밤이면 아이 생각에 몸서리치게 괴로웠어요. 어떤 날은 남편에게 문자가 도착해 있기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곧 우리의 일주기잖아.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애를 입에 담느냐고. 절대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남편이 주겠다는 위자료도 거부하고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해놓고도 남편의 연락만 받으면 발작하듯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납골당 근처에 도착하고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비로소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만 같아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웬 아이 하나가 혼자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따라 뭐에 홀린 듯 납골당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 덕분에 안으로 들어왔으니
아들을 보러 가기로 용기를 냈죠. 그런데 내 아들의 자리 앞에서 그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가까이 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이 죽은 지 1년 되는 날 아들 납골당에 가보니 혼자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혼자 여기 있나 의아하더라고요. 너 혼자 이곳에 온 거니? 네. 제가 물으니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날 보며 대답한 순간 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말 너 혼자 왔다고? 어떻게? 아이는 제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거든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왜 우리 아들 앞에서 울고 있어?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된 게 슬퍼서요. 친구? 아줌마 아들이에요? 혹시 우리 아들을 알아? 아니요. 오늘 사진으로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부모가 없는 아이 같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신데?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러 온 거야? 네. 여기 있는 거는 아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아줌마가 같이 찾아줄까?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름을 물어 위치를 찾아주었어요. 함께 보는데 꽃답게 예쁜 어린 엄마 아빠였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예요. 혹시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넌 어디서 지내고 있어? 고아원이요. 고아원? 저는 화들짝 놀랐고 아무래도 아이가 고아원에서 몰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고아원 이름 알아? 네, 가는 방법도 알아요.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저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마치 1년 전에 잃은 내 아들과 다시 손을 잡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원장이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아휴, 애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혼자 엄마 아빠 납골당해 왔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애가 거길 기억하나 보네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애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이 바빠서 계속 데리고 가지 못했거든요. 바쁘시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신경 쓰시려면. 네, 늘 일순위 부족하죠. 혹시 저도 와서 좀 도와도 될까요? 어머, 아유, 그래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죠. 일 안 하는 날마다 와서 도울게요. 제가 1년 전에 어린 아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아유, 세상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그런데 납골당해서 저 애를 보는데 제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위로가 되네요. 하필 우리 아들 보낸 일주기에 만난 아이라니. 자주 와서 보고 싶어요. 들으세요. 입양되기 전까지는 우리 고아원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도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 애를 두고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마치 내 애를 두고 나오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생각이 나던 차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녀왔어? 응. 오늘은 어쩐 일로 나를 안 세우네?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 그래? 다행이다. 여보, 응? 당신은 나 때문에 못 온 거야? 새벽에 일찍 갔다 왔어. 당신이 나랑 마주치면 또 화낼 것 같아서. 우리 아들한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 보여줄 순 없잖아. 당신이 나보다 성숙하네. 그냥 당신은 우리한테 사랑이라도 마음껏 줬지.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해준 것도 없잖아. 적어도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나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겁니다. 여보. 응. 미안해. 웃음이 난 순간 저도 모르게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런데 제가 사과를 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서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그럴만 했지. 내가 당신을 더 이해하고 감쌌어야 했는데. 나도 힘들었나 봐.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당신도 혼자 견디는 기분이었겠지. 응. 당신은 일까지 해야 했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이혼하고 일해보니까 피곤하니까 밤에 잠이 오더라고. 당신 기억나? 내가 당신이 잔다고 두들겨 깨웠던 거. 맞아. 그랬지. 우리 애가 없는데 잠이 오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섭섭하고 힘든 마음에 못된 소리 했어. 근데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없었던 아이를 만났던 거니까. 그것으로도 감사하자.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알아. 당신이 나쁜 의도로 말했을 리가 없잖아. 당신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여보, 있잖아. 응. 사실 우리 이혼 서류 접수 안 했어. 어? 당신이 좀 나아지면 마음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있었는데 당신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면 접수할게. 근데 아니면 그냥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이 안 생겼을 때도 늘 말했잖아. 나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래? 나도 잘못했어. 당신이 날 용서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들의 일주기,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의문의 아이로 인해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은 것도 모자라 남편과의 재회도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시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키우던 공간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이사를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자. 이왕이면 새 집에서 새 출발하자. 물론 아들 물건은 다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도 남편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우리 아들 잘 기억하면서. 이사 가자. 그러나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며 살 거지만 계속 슬퍼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난 이사 가자는 말이 당신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나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다 날 위해서 그런다는 거. 이사 가자.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확실히 기분이 환기는 좀 되더라고요. 물론 때때로 슬펐어요. 이 집에 우리 아들이 함께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고아원이 생각나더라고요. 봉사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주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애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기 있다. 좋아요? 응. 당신 이사하면서 일 그만뒀으니까 더 자주 와. 맞다. 그래도 되겠네. 아니야. 나 일 계속 할래. 일하는 게 생각도 좀 덜 나고 좋아. 다시 취업해야지.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회사에도 당신이 할 만한 일자리가 하나 나긴 했는데. 그래? 요즘 경력 단절했던 여성들 대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고 있거든. 지원해 봐야겠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아줌마! 아유, 예뻐라. 잘 지냈어? 네, 아줌마 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어? 더 빨리 못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약속한 날 왔잖아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저를 보며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일 안 해도 돼? 어? 일하는 게 생각도 없어지고 좋다며. 그렇긴 한데 좀 자주 와야겠다 싶어서.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뭐든 다 좋아. 그렇게 고아원에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매일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아원 문턱이 닳게 드나들던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셨어요. 혹시 입양 계획 있으세요? 네? 아드님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매일 저 아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티가 나죠? 저희야 감사하죠. 매일 간식도 사오시고. 근데 혹시 입양 계획이 없으신 거면 날짜를 정해놓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요? 애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하루 감기 때문에 못 오셨을 때 애가 온종일 문만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마치 엄마 기다리는 애처럼요. 아,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주기를 정해놓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권유를 듣고 고아원을 나오는데 그 아이가 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줌마, 내일도 와요? 어?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일 안 와요? 그렇게 묻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시무룩한 겁니다. 아, 그게 아줌마가 내일은 좀 바빠서. 겨우 아이의 손을 놓고 나오는데 그 애를 고아원에 두고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발이 안 떨어지던지. 그래도 매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먹을 저녁을 준비하는데도 반쯤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던 남편이 식겁하더라고요. 여보, 된장찌개에 호박이 왜 이렇게 커? 어? 그냥 반토막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호박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두부는 채를 썰어놨더라고요. 어머, 여보, 내가 정신을 놨었나 봐. 아니야, 뭐 순두부찌개처럼 두부를 이렇게 떡 먹으면 되는 거지. 아유, 맛있다. 맛있어. 그러나 저는 또다시 그 아이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늘도 고아원 다녀오지 않았어? 응.
근데 왜 그래? 고아원 다녀오면 늘 기분 좋았잖아. 그게 고아원 원장님이 나한테 매일 오는 것보단 주기적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 어? 왜? 그 애가 나를 너무 기다린대. 내가 아파서 못 간 날 나를 그렇게 기다리더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매일은 안 가려고. 나 그 일자리 지원할까 봐. 다시 바쁘게 사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보, 그애 말이야. 우리가 입양하는 거 어때? 어? 당신 사실은 그 애 때문에 매일 고아원 가는 거잖아. 보고 싶어서. 아, 그게 당신 마음이 복잡한 거 알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실은 못하는 거 맞지? 여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좋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그 애 덕분에 우리도 제외했잖아. 하늘에서 우리 아들이 만나게 해준 거 아닐까? 사실 계속 고민했는데 당신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눈치 볼 게 뭐 있어. 나는 그 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리고 사실은 나도 한 번씩 보고 올 때마다 눈에 아른거리더라고. 정말? 응? 그래서 당신이 언제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진짜 입양해도 돼? 우리 아들이 섭섭해 안 할까? 안 그럴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기뻐하고 있을 거고 형제가 생겨서 더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입양을 결심했어요. 고아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도 진심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부러 좀 압력을 넣었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영 용기를 못 내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짠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자기는 아줌마랑 같이 못 가냐고. 그랬어요? 네. 애가 이미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짠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먼저 보낸 아들한테 미안해서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괜히 보챈 건 아닌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 마음도 제대로 못 돌아봤을 거예요. 남편도 이제 그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로 마음이 끌리면 인연인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럼요. 절실한 마음만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린아이의 부모를 잃은 아이니까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그럼요. 그래야죠. 입양 절차를 밟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또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손수 밥을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입양 허가가 나온 날 저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맙다. 아이를 위해 방도 꾸미고 데려올 준비를 하는 내내 설레기도 하고 심란하기도 했어요.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기분이 묘하지? 음, 내일이면 이 방에 그 애가 사는 거네. 원래는 우리 아들 물건으로 채우려고 했던 방이었지? 근데 어쩐지 일단은 안 하고 있었어. 아마도 그 애를 본 다음이라 그랬나 봐. 실은 마음에 그 애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당신이 바로 방을 안 꾸미길래 희한하다 했어.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1년 전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인 건가? 그런가 봐.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현실이 좀 보여. 그 애도 너무 짠하고.
그러니까 먼저 간 우리 아들도 짠하고 그 애도 짠하고. 같은 마음으로 키우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을까? 그 애가 와서 잘 적응해야 할 텐데. 맞다. 그 생각을 먼저 해야겠다. 우리 아들 그리워하는 건 평생 할 테니까. 그럼 좋은 부모가 돼줘야지. 사실 데리고 오면서도 걱정은 많았어요. 막상 데리고 왔는데 전과 마음이 다르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호였어요. 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오랜만에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좋아요. 저 진짜 아줌마랑 같이 살아요? 응? 아줌마 아저씨가 이제 네 엄마 아빠 해주려고. 괜찮아? 그럼 나는 엄마 아빠가 4명이네요. 그렇지. 널 낳아주신 분들, 그리고 아줌마랑 아저씨. 그럼 엄마라고 불러요? 네가 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여보? 그럼 아저씨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기일에 만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방을 보여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방이랑 비슷해요. 정말? 네, 우리 집에도 4방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방이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부모를 잃은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숙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볼 때만 해도 그저 애 같았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 너무 어른 같은 겁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 네, 오늘부터 유치원 가는 거 맞죠? 맞아. 근데 어떻게 일어났어? 고아원에서 늘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 저 씻을게요. 혼자 씻을 수 있어? 그럼요. 저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씩씩하게 씻고 차려준 밥도 다 먹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짠한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얘가 혼자서 다 잘해. 그렇더라. 밤에도 혼자 깨끗하게 씻고 자고. 난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언젠가는 혼자 해야 하는 건 맞잖아. 그걸 좀 빠르게 배운 거지. 근데 나는 애는 애답게 자랐으면 좋겠거든. 늦잠도 좀 자고 밥 먹기 싫다고 투정도 좀 부리고. 근데 애가 반찬 투정을 하나도 안 해. 진짜 다 맛있을 거야. 급식 먹다가 집에서 밥 먹는 거니까. 그러나 남편과 얘기를 해도 속이 시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고아원에 들렀어요. 원장님께 면담 요청을 했거든요. 제 얘기를 듣던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아직은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다고요? 왜요? 사실 자기가 언제 버려질지 모르니까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입양됐다가 파양된 아이들도 봤거든요. 지금은 말도 잘 듣고 고아원에서 하던 생활 습관이 남아서 어른스럽게 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애도 우리를 믿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맞는지 아직은 확신하지 못해서 예쁨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더 잘해줘야겠어요. 이미 잘해주고 계실 거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점점 아이답게 변할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1년 전에 제 고민이 불필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제발 좀 일어나자. 저는 목청이 2배로 커져 있었고 우리 애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늦잠꾸러기 꼬마가 되어 있었어요. 걱정할 정도로 부지런하던 그 애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 멸치 하나만 먹자. 멸치 안 먹어. 그럼 달걀은 먹을 거야? 응, 알았어. 그럼 달걀은 다 먹어. 그냥 사랑을 줬더니 제 나이다운 투정도 고집도 다 부리더라고요. 아이를 겨우 재우고 남편과 맥주 한 캔 하는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당신 말이야, 요즘 야근이 너무 잦은 것 같아. 어? 아니야, 일이 진짜 많아서 그래. 전에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든 퇴근 전에 일 마치고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지. 그건 얌전히 누워있는 아기였을 때. 아, 여보, 나 진짜 힘들단 말이야. 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이 와서 몸으로 놀아주고 그래야지. 여보, 나도 늙었어. 아, 당신만 늙었어? 나도 늦가게 엄마 하느라 체력이 부족하다고. 헬스 끊어줄까? 체력을 좀 기르면 낫지 않겠어? 얼씨구. 그래서 나더러 체력 길러서 계속 독박 육아하라 이거야?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 너무해. 아, 미안해. 근데 나 진짜 바빠. 나 차장됐잖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맞다. 당신 차장됐지. 내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갖다 주는데도 관심도 없지? 아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애가 에너지가 어찌나 많은지. 오늘도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다쳐왔어. 어? 어디? 이따 가서 봐봐. 이마가 제대로 깨져서 왔어. 뭐? 아이, 치. 나는 애 깰까봐 안 봤지. 잠깐만. 아이의 상처를 보고 온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아니지, 이 정도면 선생님이 관리를 너무 안 해주신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애는 그렇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애야. 유치원에서 받아주는 게 감사할 정도라고. 아니,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뛰어놀아야 할 때잖아. 당신도 같이 놀아주다가 도망가면서 뭘.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마 흉터 남으면 어떡하지? 흉터 안 남게 해야지.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물었어요. 다음 주 주말에 놀러 갈까? 그러나 저에게 필요한 건 혼자 있는 휴식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데리고 부자여행 다녀와. 당신은 나 좀 쉬게 해줄래? 나도 좀 혼자 있자. 결국 그 다음 주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부자여행을 갔어요. 아들은 출발 전부터 집안을 20바퀴 뛰다가 아빠였기에 들쳐 엎혀진 채 나갔고 비로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한 친구와 만나 점심도 먹었어요. 너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 애 키우느라 관리라곤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너 아들 보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활력이 넘친다 얘. 입양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야 내 삶을 되찾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먼저 보낸 아들이랑 나이들 똑같잖아. 음,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아들 생각도 많이 나. 우리 아들도 같이 있었으면 둘이 티격태격 잘 자랐겠구나 싶기도 하고. 어머, 아들이 있었어도 입양했을 것 같아? 만날 기회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만났다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응, 내가 난임이라 아기 하나 더 낳는 건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은 낳고 싶었거든. 어머, 지금 아들이랑 너는 진짜 인연인가 보다. 음, 그래도 육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난 일찍 나와서 다 키워놨더니 너무 편하다, 야. 야,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자유로웠니? 근데 왜 자꾸 휴대폰을 봐? 어? 아니, 우리 남편이 애를 혼자 본 적이 없잖아. 혹시 뭐 몰라서 연락 올까 봐. 아이고, 잘도 떼놓겠다. 어쩔 수가 없어.
뭘 할 줄 알아야지. 애 이마에 연고도 제 시간에 잘 발라줘야 하는데. 하여튼 못 말려. 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모르겠어. 나는 그냥 엄마로 사는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아닌 내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째 먼저 보내고 세상을 잃은 것 같았나 봐. 맞아. 넌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해도 엄마만 했었어. 그런 네가 15년 만에 임신 성공하고 아들 낳는 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인간 승리라고 했었는데 삶이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근데 또 결국 엄마로 살고 있잖아. 아픔을 경험해서 그런지 엄마로 사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해. 우리끼리도 네가 입양한다고 했을 때 넌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 잘했다 싶더라고. 정말? 넌 사랑이 많아서 뭐라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키워야 한다고 했지. 안 그래도 우리 애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난린데. 아직은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나도 요즘 강아지 키우는데 그거 애 하나 더 키우는 거다. 그래?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 때 되면 밥 주고 놀아주고 일이 2배로 늘걸? 그런데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어머, 얘 표정 좀 봐. 너 애 둘 키우고 싶다더니 혹 했지? 어? 아니, 애가 혼자라서 좀 외로운가 싶긴 했거든. 초등학교 가면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어차피 곧 초등학교 가니까. 어머, 하여튼 뭐 키우는 데는 재능 있어. 난 분명히 말했다. 일이 2배가 된다고? 그렇게 친구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집도 치우지 않고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떴더니 저녁이 됐더라고요. 불도 안 켜진 거실에서 혼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겁니다. 휴대폰을 보니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전화를 한 통도 안 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 목소리가 아주 들떠있더라고요. 여보, 왜? 왜냐니? 애 잘 보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완전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잠깐 봐봐. 남편이 영상전화를 걸더니 아들과 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바비큐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저녁을 먹이는 거야? 간식 계속 먹였어. 애가 더 놀고 싶다고 해서. 괜히 걱정했네. 아주 신나 보이네. 애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다 발산돼서 좋은가 봐. 그렇지? 엄마, 나 너무 재밌어. 그런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없는데도 재밌어? 아니, 엄마는 보고 싶지. 진짜? 엄마 보고 싶어? 응, 많이 많이. 저는 결국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남편에게 졸랐어요. 추운데 괜히 애 텐트에서 재우지 말고 그냥 집에 와. 어? 밥 먹고 나면 모닥불도 피우기로 했는데? 모닥불하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잘 시간인데.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갈게. 사실 내일 아침에도 이 근처 수목원 가기로 했는데? 그래? 잠깐, 당신 울어? 아니, 우리 아기가 엄마 보고 싶다잖아. 여보, 아기가 아니고 어린이지. 당신이 뭘 알아? 엄마한테 자식은 평생 아기야. 결국 버럭 화까지 냈더니 결국 남편이 새벽에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냉큼 아들부터 받아 안았어요. 여보, 나 2시간 운전해서 왔다. 나는 안 보여? 쉿. 애 시킨 거 맞지? 거기 샤워장에 운수 나왔어? 그럼 내가 설마 찬물로 씻겼겠어? 이마에 연고는? 맞다. 이럴 줄 알았어. 제 시간에 발라주라니까. 그렇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붓고 애를 눕히고 나오니
남편이 입이 대빨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 안 피곤해? 왜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있어? 아니, 당신이 하도 울고불고 해서 왔는데 나는 쳐다도 안 보잖아. 그래서 삐쳤어? 당신은 아들만 보고 싶었어? 아니, 그게 처음으로 떼어놓는 거라 마음이 안 편했나 봐. 언제는 데리고 좀 나가달라더니. 덕분에 충분히 쉬었어. 고마워. 그래? 응. 내일은 셋이 식물원이라도 가자. 집에서 편히 쉬고 오후에 가면 되잖아. 알겠어. 시간이 늦어서 맥주 한 캔 하기도 좀 그렇고. 한 캔 하고 잘까? 그럴까? 애도 자니까. 겨우 남편을 달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이 커질수록 남편도 은근히 질투가 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도 그 여행을 통해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진 것 같았어요. 다음날같이 식물원에 갔는데 늘 제 손을 잡고 다니던 아들이 아빠 손을 잡고 다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하며 왔죠. 두 부자가 아주 친해졌네. 우리 원래 친했어. 어이구, 그러셔? 어제 바비큐 파티 하는데 우리 첫째 생각나더라. 나도 자주 생각해. 같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나저나 애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던데? 어머, 내가 초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그새 아빠한테 말했어? 초등학교 곧 갈 텐데 그냥 한 마리 키우게 해줘. 키우면 그 뒤치다거리는 내가 다 해야 할 텐데 애가 다 하게 해야지. 어떻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배우고 아이한테 좋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럼 물론 뒤치다거리는 좀 해줘야겠지. 애가 애를 키우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강아지가 수명이 다 돼서 무지개 다리 건너면? 그것도 배워야지. 생명이 닿으면 우리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어릴 때 알게 되면 충격적이지 않을까?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강아지 수명이 꽤 길어졌잖아. 그쯤이면 우리 아들도 20살이 됐을걸? 어머, 그러네? 아주 평생 애인 줄 알지? 내 눈에는 그렇겠지. 하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 하나긴 하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잘 가르쳐야지. 응? 그래도 애초에 나랑 약속한 대로 강아지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데리고 오자. 아직은 생명을 키우기엔 너무 어린 것 같아.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따라야지. 그리고 얼마 전 우리의 두 번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하는 모습을 보는데 먼저 보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것처럼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먼저 보낸 아들 이야기도 해주려고요. 너희 형제라고 소개해줘야죠. 그러나 둘째는 우리에게 첫째 대신은 아니에요. 이제는 마치 둘 중에 하나이를 먼저 보낸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둘째는 첫째보다 더 쾌활하고 활달한 성향을 지닌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향이 우리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첫 부자 여행 이후 남편은 종종 아들을 데리고 캠핑하러 다닙니다. 둘이 죽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아들과 남편이 없는 시간도 자유롭게 잘 보내요. 요즘도 자주 먼저 보낸 아이도 생각해요. 그 애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엄마로서는 초보 같은 심정이지만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두 번째 아들을 향해 갈수록 커지는 애정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커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맥주 한 캔 하는 날을 꿈꾸면서요.